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9회차 EPL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L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경기가 들어왔고요. 리그 라운드가 이제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등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점 차이가 나머지 잔류권 팀들과 승점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강등권 쪽은 조금 치열하진 않은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챔스권 쪽이 조금 치열합니다. 우승은 어차피 뭐 맨시티로 거의 굳혀지는 분위기라서 이 챔스권만 좀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11일 리즈 유나이티드 대 6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리즈는 브라이튼에게 2대0 패배, 토트넘은 셰필드에게 4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리즈는 코스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하파엘과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예정입니다. 2승 2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일단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는 압박이나 이제 빌드업,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크로스 등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필립스 선수의 공백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도 많을 뿐더러 이 압박을 좀 전방에서부터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끊기고 역습을 당할 때는 좀 불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조금 대입을 해보면 리즈의 필립스는 여전히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즈가 이런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살려서 득점을 해나간다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즈의 공격을 끊어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리즈는 분명히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토트넘의 베일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케인과 손흥민은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침묵을 하다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즈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토트넘의 역습이나 지난 경기의 대승,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 없이 리즈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22 셰필드 대 13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토트넘에게 4대0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는 맨시티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셰필드는 맥버니 그리고 안파두 샤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1승 4패로 20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위컴 그리고 사코 톰킨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마도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셰필드는 일단은 강등에 좀 가까운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승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두 팀의 경기고 경기력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셰필드 상대로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훨씬 좋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은 셰필드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팀이긴 하죠. 어쨌든 뭐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방에서의 자아나 아이유 또는 벤테케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이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셰필드가 공간을 그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고전할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동기부여도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승부에 좀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등에 좀 가까워 보이는 셰필드 상대로 4연패는 좀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은 말씀드렸다시피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셰필드가 20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그래도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이나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도 있고요. 그리고 자아 선수의 이런 한 방을 조금 더 기대를 해서 셰필드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의 경기고요. 빅매치죠. 맨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0 승리, 첼시는 풀럼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시티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요. 스톤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4승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22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첼시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코바시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보자면 뭐 첼시도 좋긴 하지만 맨시티가 더 우세하긴 하죠. 다만 스톤스의 공백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승이 확실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우승에 거의 가까운 그런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첼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동기부여적인 부분은 홈팀인 맨시티보다는 오히려 원정팀인 첼시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22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승패 방향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전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첼시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첼시의 승뿐만이 아니라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부분은 첼시의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이고 맨체스터 시티 역시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의 무패 투픽을 추천을 드리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는 분명히 주도는 하겠지만 첼시의 수비가 그래도 투엘 감독 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생각을 해본다면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베르츠라든지 아니면 티모 베르너 이런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공간이 있을 때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첼시라는 점에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저는 무패 투픽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무패 쪽보다는 승패 쪽이 사실 데이터적으로는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7위 리버풀 대 15위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맨유와의 경기가 연기가 돼서 주말 경기 휴식을 취했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리버풀은 핸더슨, 마틸, 고메즈, 반다이크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경기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미나미노, 버틀란드, 잉스, 로메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압박도 좋고 뭐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공격진 선수들의 개인 능력들이 좋긴 하지만 이 사우스햄튼도 리즈와 마찬가지로 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에 대한 불안함 역시 가지고 있고요. 부상자들에서 이제 좀 주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리버풀 상대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리버풀 역시 결정 예정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지난 경기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레스터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긴 했죠. 하지만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리버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잉스나 미나미노 등 이 주요 선수들이 결정 예정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리버풀의 최근 경기력이 뭐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좀 휴식을 취했다라는 점과 동기부여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우스햄튼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12위 울버햄튼 대 14위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웨스트브롬위치와 1대1 무승부 그리고 브라이튼은 리즈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무티뉴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있고요. 카스트로, 네투, 히메네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랄라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치 그리고 레프티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히메네스 선수가 여전히 복귀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트라우레 같은 경우에 침묵을 하고 있고 파비오 실바가 그래도 뭐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울버햄튼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오히려 측면에서의 세메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마치와 램프트의 공백이 아쉽지만 여전히 뭐 활동량이라든지 압박, 크로스나 중거리, 역습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다만 결정력이 여전히 좋지 않은 부분들과 램프티가 있을 때만큼의 역습에서의 파괴력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안정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강등에 있어서는 좀 안정권인 그 두 팀의 경기라서 동기부여가 크진 않은 두 팀이고요.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울버햄튼은 그래도 포텐셜가 있고 역습이나 중거리뿐만이 아니라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도 준수한 편입니다. 브라이튼의 수비가 공간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울버햄튼의 공격도 사실 뭐 지난 경기 득점을 했지만 뽀록골이었습니다. 그만큼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었고요. 울버햄튼의 수비도 봤을 때는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측면과 뒷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역시 이런 찬스들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두 팀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에버턴에게 2대1 승리, 맨유는 리버풀과의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빌라는 글릴리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필 존스와 마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4승 1무로 13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두 팀의 동기부여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고요. 빌라는 동기부여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유로파권에 대해서 도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과 맨유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생각은 부러진다면 아스날보다는 맨유 쪽이 조금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리시의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 아스톤빌라 역시 동기부여가 아예 없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빌라의 경기력이 글리리시가 돌아온다면 분명히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마르티네스 키퍼의 선방이라든지 아니면 중원에서의 맥긴과 루이즈도 좋고, 전방에서의 글릴리시, 왓킨스, 그리고 바클리 라인은 좋은 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맨유 상대로 세트피스 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빌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력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맨유의 승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지우는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5위 웨스트햄 대 8위 에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벌리에게 2대1 승리, 에버튼은 빌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라이즈 그리고 노블, 오그본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3승 2패로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에버튼은 하메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투쿠레는 결장 예정입니다.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경기력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압박이나 뭐 중원에서의 알랑, 그리고 디뉴의 킥력이나 오버래핑,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히샬리송과 칼버트 리엔을 보유하고 있는 에버튼입니다. 하메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아쉽지만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엔 전방에서의 링가드나 안토니오, 그리고 보엔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트피스가 좋은 수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래핑이나 뭐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크로스 공격도 좋은 편이고 역습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비안스키 키퍼의 선방도 좋고요. 이 경기는 챔스권을 노리는 두 팀의 경기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두 팀이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에버튼의 흐름이 더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라이즈와 노블 이런 주축 자원들, 그리고 에버튼 역시 두쿠레나 하메스 등 주축 자원들의 공백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수비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에버튼의 수비가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중앙 공간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조금 더 불안한 팀은 웨스트햄보다는 에버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압박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웨스트햄이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 다 일단 챔스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점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승패 방향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은 에버턴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웨스트햄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뉴캐슬에게 2대0 승리, 웨스트브로미치는 울버햄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티어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루이스의 출전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에 스노드그레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바노비치는 결장 예정입니다.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유로파권에 대한 도전, 웨스트브로미치는 강등권 탈출에 대한 목표가 있지만 승점 차이가 사실 17이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경기력에서도 일단 침투나 크로스 이런 부분들은 좋긴 하지만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뒷공간도 많고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이 좀 너무나도 고전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오바메양 선수가 복귀를 했고 라카제트와 티어니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유로파가 있죠, 이번 주중에.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웨스트브로미치의 수비 상대로는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와 이제 맨유의 경기에 대해서 어느 팀을 이변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K리그 영상까지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K리그2 두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최종픽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팅은 이 픽은 설정을 해놓은 상태긴 합니다. 이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제주의 단통승, 3번은 포항의 승무 투픽, 4번은 부천의 단통 패배, 5번은 리즈의 단통패, 6번은 셰필드의 단통패배, 7번은 맨시티의 무패 투픽, 8번은 리버풀의 단통승, 9번은 전북의 단통승, 10번은 경남의 단통 무승부, 11번은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 12번은 아스톤빌라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13번은 웨스트햄의 단통승, 마지막 14번은 아스널의 단통승. 초안은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